셀시우스는 2023년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2024년에는 펩시코의 주문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다고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마케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시우스가 4-5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략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수요 예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비용의 증가 그리고 현금 흐름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셀시우스는 차입금이 거의 없는 반면에 보유 현금은 약 7억 5천만 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셀시우스는 차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고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셀시우스의 재무 구조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오늘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기업인 셀시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시우스는 지난 몇 년간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매출을 2배로 늘려왔습니다. 이 회사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저칼로리, 무설탕, 생강 뿌리와 녹차 추출물 등 자연 성분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결과 셀시우스는 미국 에너지 음료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셀시우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2024년도에 들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7월과 9월의 실적 발표에서 셀시우스는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셀시우스의 주가는 5월 최고점에서 7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쟁입니다. 레드불과 몬스터 음료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어요. 셀시우스는 건강한 대안을 내세우며 경쟁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셀시우스 12팩이 약 21달러인데 이것은 코카콜라보다 거의 3배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통업체의 주문 감소입니다. 셀시우스의 주요 유통업체인 펩시코크가 재고 최적화를 위해서 주문을 줄였고 이것은 셀시우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물론 셀시우스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재고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셀시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전략과 제품 혁신을 통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셀시우스는 최근 피트니스 클럽과 체육관에서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에서의 판매도 굉장히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셀시우스는 이제 해외로도 확장하고 있어요.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 시장은 셀시우스에게 또 다른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몬스터의 매출 중 35%는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셀시우스는 아직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성장이 셀시우스의 미래를 밝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셀시우스의 2023년 기준 10K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시우스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니까 2021년, 2022년에는 적자가 나다가 2023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0%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수익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펩시가 전체 매출의 59.4%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펩시와의 관계가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펩시가 주요 고객임을 의미하고 향후 계약 변경이나 수요 변동이 회사의 재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2022년에 펩시는 셀시우스 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펩시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셀시우스 제품의 배급을 돕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특히 소매 채널에서 셀시우스 제품의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셀시우스의 비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영업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총 비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매출 원가는 원재료 비용, 그리고 포장 관련 수수료, 그리고 입출구 운송비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재료가 매출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는 농축액, 그리고 액체 베이스, 캔, 기타 용기, 향료, 재료 및 포장 재료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셀시우스의 2024년 3분기 기준 10Q를 살펴볼게요. 셀시우스의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9개월간 손익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4년 9개월 동안의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률은 21%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년보다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가량 증가를 했는데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북미에서의 매출 증가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미 매출이 4%가량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유통업체, 아까 살펴봤던 펩시코겠죠? 펩시코의 재고 최적화, 그리고 증가한 거시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전체 에너지 음료 카테고리의 성장 둔화가 일부 상쇄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23년 9월 기준 매출이 북미에서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펩시코, 가장 큰 유통업체의 재고 최적화로 인한 주문 감소가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 총이익률은 2023년 48%에서 2024년 50%로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총이익률의 개선은 원재료와 포장재 단가의 감소, 그리고 매출 대비 운송비 감소에 의해서 주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시우스의 영업비용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항목은 이거예요. 마케팅 투자로 인해서 5,600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셀시우스는 2023년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2024년에는 펩시코의 주문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다고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마케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셀시우스는 원재료와 포장재 단가를 줄여서 매출 총이익률을 개선했지만 마케팅 투자 그리고 펩시코의 재고 최적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했지만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장기적인 판매 증가를 목표로 한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023년 기준 10K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재무상태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시우스의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자산 구성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총 자산이 약 15억 달러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금이 약 4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이 두 개를 더하면 운전자본이죠. 운전자본의 합이 총 자산의 27%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Deferred Other Cost 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 항목이 총 자산의 16% 정도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Deferred Other Cost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회사가 2022년 8월에 시리즈 A 우선주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우선주의 공정 가치는 8억 3,250만 달러였지만 실제 발행 가격은 5억 5천만 달러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와 발행가의 차액인 2억 8,250만 달러가 회계에서 미지급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Deferred Ad Cost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410만 달러가 단기 미지급 기타 비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기 미지급 기타 비용은 2억 4,830만 달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 기타 비용은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각이 되는 거겠죠. 계약 기간이 20년이라서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비용으로 반영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Deferred Other Cost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간단하게 운전자분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 정도 된다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셀시우스는 매출 채권을 얼마나 쌓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2023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치의 매출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추정을 해본 결과 2023년 말 기준 1.7개월치의 매출을 매출 채권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2, 3개월치의 매출 채권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을 볼 텐데 이번엔 셀시우스의 매출 원가를 12개월로 나눠서 1개월치의 매출 원가를 산출을 하고 나서 인벤토리와 한번 비교를 해본 결과 4개월치 정도의 재고 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계산을 해본 결과 2022년에는 5.4개월치의 재고 자산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인벤토리 재고 자산의 주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재고 자산 중에서도 finished goods, 완제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2022년 그리고 2023년 두 개년도 모두 완제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셀시우스가 4, 5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략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수요 예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비용의 증가 그리고 현금 흐름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을 재고에 많이 묶어놓는 꼴이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셀시우스가 재고를 비교적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비책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셀시우스의 자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부채도 한번 살펴봅시다. 부채 중에서도 차입금이 있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 확인해 보시면 셀시우스는 금융부채를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퀴디티 앤 캐피탈 리소스 회사의 주요 자금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회사의 주요 유동성 자원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기존의 현금 잔액으로 여기에는 2022년에 펩시의 시리즈 A 우선주를 발행하여 받은 5억 4,200만 달러의 순수익도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포함해서 보유 현금 자원이 운전자본 필요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향후 12개월 이상 동안의 현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셀시우스는 차입금이 거의 없는 반면에 보유 현금은 약 7억 5천만 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셀시우스는 차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고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셀시우스의 재무 구조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셀시우스의 현금 흐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1억 4천만 달러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약 2억 7천만 달러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나서 이렇게 감소하는 조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셀시우스의
매출 증가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23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101%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190%나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채권이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까요? 매출이 현금으로 바로 수취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신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더 많은 신용을 제공했거나 더 긴 결제 기간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의 급증은 결국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전환이 늦어지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제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억 4천만 달러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 지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12%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배당으로 약 19%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셀시우스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을 투자에 지출하는 비중이 적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차입금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투자에 집중을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면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셀시우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급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 둔화가 있을 수 있지만 셀시우스는 여전히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와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더 많은 프로모션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셀시우스의 향후 전망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셀시우스가 다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